제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 학교를 2년을 하면서 저한테 지금 부탁하신 강의가 뭐냐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및 수업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도 어렵죠.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입에 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온콘이라고 하는데 온콘 교과서, 그래서 온콘이라고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 그거 막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제작 및 그다음에 수업 적용을 어떻게 하였는지 저희가 고등학교니까 고등학교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지금 이 시간에 그 기기 구매 및 인프라 관리 연수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는 환경 구축에 관련돼서 더 자세히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간단하게 저희 학교가 어떻게 구축해왔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과서를 저 혼자 개발한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과 함께 개발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개발하게 됐는지 그 개발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1차 시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차 시 때는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적용하고 앞으로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구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새로 하신 학교들은 이제 어떻게 기기를 구매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거는 시도교육청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꼭 연수를 한번 들으셔야지 될 거예요. 이번에 지금 3월 달에 이렇게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연수를 진행하는 이유가 기기 구매부터가 지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기 구매하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물품선정위원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기기가 들어오면 세팅도 해야 되고, 근데 세팅하고 이런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에 먼저 이런 연수를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올해를 이제 마음을 잡고 연수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먼저 저희 학교도 역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 학교가 되면서 이제 기기를 구매하게 되었죠. 그래서 2년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이미 많은 기기가 지금 2년 동안 비치가 되었고,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디벗 사업이라고 해서 디지털 벗 해가지고 디벗 사업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올해는 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교사 지원단이라고 해서요. 이게 이 선도학교를 시작하면서 교사 지원단을 또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과 함께 교사 지원단을 지원했고, 교사 지원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게 또 그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딱 이게 잘 선도학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 활용으로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갑니다라고 해서 현수막도 홍보 현수막도 걸어서 붙였습니다. 먼저 기기를 구매를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가 여기 영상을 보시면 QR코드도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네. 제가 이따 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여기 보시면 이제 크롬북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크롬북을 1차적으로 1차 연도 때 크롬북을 먼저 다 들어왔고, 근데 이게 저희가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나눠준 게 아니라 저희 학교가 1000명 정도의 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계동에 있다 보니까 이미 학생들이 많이 자기 본인 개인적인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 왔을 때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것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비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2020년도에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 교실이 있는 1층과 2층에 이렇게 설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각 교실에 이걸 비치를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각 교실에 비치하기에는 이게 대수가 적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다 아시겠지만 이동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동을 하면서 분실 우려도 있고 파손 우려도 있기 때문에 딱 이런 상담실 곳이나 아니면 설레몬실이라고 이런 곳에서 나와서 이제 그 충전장을 놓고 비번을 걸고, 이거 비번은 선생님들한테만 공유를 하였습니다.
2021학년도에서는 2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3층하고 4층에 올려놨는데요. 2층에 있는 것은 이거 뭐냐면 크롬북만 하다 보니까 크롬북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앱들에 대한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가 약 60대 정도, 그래서 2반 정도 돌아갈 양의 태블릿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또 2층에 배치를 하여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해서 예약하셔서 그것을 대여하게 하였거든요.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유튜브에 가서 또 보실 수 있고요. 환경 구축에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층 상담실, 2층 이렇게 1학년 대상으로 했던 거, 그 다음에 2021년도에 태블릿, 그 다음에 3층, 4층 이렇게 올려놨고요. 꼭 충전장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한테 안내가 나간 거예요. 어떻게 그 크롬북을 사용을 예약하고 크롬북을 활용을 하셔라. 그리고 다시 충전장을 자기 자리에 갖다 놔라 라는 건데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학생들한테도 사용 전에 스마트 기기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미 충전장을 각각에 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각 날에 그다음에 교과에서 교시,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어느 때 쓰실 건지 먼저 구글 클래스룸에 저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사용하는 구글 클래스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충전장을 사용할 날짜와 교사의 성명과 사용반을 기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2월 13일 날 쓸 거면 저렇게 선생님의 성함과 반을 쓰는 거예요. 그 교시에. 1학년 6반에 지금 그 충전장이 각 층마다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끌고 가게 하려고 각 층마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단이 있으면은 그 이동하기가 불편해가지고 각 층마다 놨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죠. 사용한 충전장은 다시 제자리를 놓고 그다음 충전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학교에서 크롬북을 계속 놓고 관리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에 압축된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총 크롬북 267대, 태블릿 60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충전장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야지 관리가 편합니다. 그래서 바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팅만 했어요. 처음에 세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다 세팅만 하고 지금은 제가 뭐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예약하시고 다 사용하시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충전해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미리 기기 사용 서약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지 않으면은 좀 막 카메라도 함부로 사진 찍어서 자기 얼굴 막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약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크롬북 태블릿 사용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4월 달도 받고 있는데 지금 계속 6월부터 4월까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지금 예약을 선생님들이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약을 그때 쓰시겠다라는 거죠. 7번 충전장을 뭐 4월 1일 한혜령 선생님이 1교시 때 한혜령 선생님이 2학년 1반에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약이 되어 있으면 다른 선생님이 예약을 하셨다면 그때는 그번 충전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충전장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약을 미리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오픈을 하고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안내가 나간 거였고요. 근데 이동할 때 혹시 학생들이 이동하면 파손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들이 이동을 해달라라고 충전장 이동할 때 한 학생 단독 이동은 불가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비밀번호도 역시 학생들이 잘 모르는 비밀번호로 해서 충전장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교과서 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이걸 지금 온콘 교과서를 개발하시기 위해서는 그 선생님 혼자 하는 것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 교원 연수를 통해서 이것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같이 연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개발을 하시는 선생님들끼리 교원학습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교원 연수는 저희 1학 그 신학년 연수 있잖아요. 신학년 연수 기간에 이번에 저희 2월 달에 진행을 하였는데 요거는 2021년도 2월 달에 신학년 연수 때 에듀테크 문화 조성을 하면서 공감대를 선생님들께 형성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의 IT 기반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가 에듀테크 그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교수 형태다라는 것을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을 하였고요. 저희가 이제 크롬북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크롬북 사용 설명서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LMS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 연수를 기획하고 선생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공감대를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크롬북을 이제 하나씩 들고 계셔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것만으로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교원학습 공동체를 또 운영을 하였습니다. 근데 교원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외부 직무 연수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외부 강사님들을 또 모셨는데요. 공모형 맞춤 직무 연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래학교 미래교실이라고 하는 주제로 직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테크놀로지를 위한 수업이 아닌 수업을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선생님들끼리 또 많은 이 연수를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래학교의 비전과 문화를 함께 고민을 하였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구글 클래스룸을 교육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인증 교육자 취득 레벨 1 과정을 함께 취득을 하였어요. 그래서 약 한 7분의 선생님께서 함께 취득을 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는지, 그 레벨 1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또 외부 강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교무실 구축도 요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온라인 교과서 개발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미래 학교 문화와 학교 혁신에 대해서 미래 교실 수업과 평가 방향에 대해서 함께 연수를 들었어요. 이 연수를 통해서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이제 LMS가 이렇게 활용되고 또 크롬북이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 사회와 학교 문화가 이렇구나를 함께 공감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직접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는 교원학습 공동체 아르트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LMS를 사용하여 즐겁고 유익한 수업을 하고 싶은 공동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개발하고 이제 개발을 해야 되죠. 이제 연수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개발하고
하고 적용으로 수업 나눔을 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막상 이제 사실 수업을 남의 수업, 자기의 수업을 공유를 하고 자기의 개발 콘텐츠를 보여준다는 것이 아직은 좀 낯설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누었을 때 수업 나눔을 꺼려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누니 공감 형성도 잘 되고 끊임없이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이제 교사가 이것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교사가 직접 만드는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재미있었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과서를 개발하였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는 구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사이트에서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저희 학교가 서라벌 이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 학교 사례도 보고 다른 학교 사례도 보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PDF 있잖아요. PDF에다가 만드셨는데 거기에 PDF는 링크를 타고 계속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PDF 파일로도 만드시는 학교도 있었고요. 여기 말고 LMS를 사용하시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LMS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그런 학교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교사학습 활동 유형이 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형성평가 활동 유형은 4가지가 있는데 요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혹시 공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교사 지원단이라고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사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방학 때 모여서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이제 온콘 교과서에서 그 교사학습 유형이 무엇인지를 먼저 선별해 내는 걸 했어요. 여기 온콘 교과서에 교사학습 유형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면은 초등이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나누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설명형, 그다음에 의사결정형, 문제 해결형, 그다음에 체험형, 놀이활동형 이렇게. 그래서 체험형에는 실험, 실습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초등을 했고, 그다음에 중등은 요거를 하지 않았어요. 중등은 왜 이거를 하지 않았냐면 그 당시 이거 2020년도에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평가를 도대체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 것보다 평가를 어떻게 온라인에서 이루어져야 될지를 먼저 같이 논의를 하자라고 해서 중등 같은 경우는 여기 중등이 보이시죠? 형성평가 활동을 총 4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형, 학습확인형, 포트폴리오형, 실험, 실습형 이렇게 해서 4가지로 평가를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유형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 유형에 따라 저희도 역시 그 유형으로 따라서 교사학습 모델을 개발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렇게 그래서 총 10교과의 24차시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국어부터 국제 2회까지. 그래서 이건 창체거든요. 창체까지 다 온코온 교과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학습 활동 유형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3차시 이상씩 모두 선생님들끼리 보통은 3차시 이상씩 만드신 거예요. 3차시 이상씩 만드시면서 교사학습 유형이 더 많고 거기서 형성평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짜서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개발하게 된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 사이트가 구글 사이트가 서라벌 고등학교의 이북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온라인 교과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먼저 계획을 같이 짜 보았고요. 근데 이런 거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다 선생님들이 넣으신 거거든요. 각자 자기 교과를. 근데 이렇게 넣기 위해서는 공유 드라이브 그래서 구글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공유 드라이브에서
함께 그 선생님 참여하는 선생님들끼리 함께 공유 드라이브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모두 다 이거를 수정하실 수 있도록 요거를 수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시 홈으로 가면 온라인 교과서 개발 배경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거가 그 공문이 되겠고요.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라는 공문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온라인 교과서 활용 교과서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제 연수 자료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ICT라고 해서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있다 연계 교육 서비스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저작 도구미 선생님들이 쉽게 만드실 때 이미지를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사이트 카바라든지 아니면은 뭐 URL 주소 줄이기 이런 것들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온콘 교과서 시안 요게 바로 아까 요거 선생님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교사 지원란에서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유형이만 한 게 아니라 이건 초등이라서 좀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니로 아까 요거잖아요.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할지를 이런 식으로 다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시로 보시면서 온건 교과서를 개발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초등이고요. 중등은 한번 참고하실 만합니다. 그래서 중등으로 가시면 중등에 있으면 가면 뭐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형 가시면 온콘 교과서다 보니까 다양한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앱을 많이 가지고 교과서를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평가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한 영상도 만드셨고요. 패들렛을 가지고는 지금 아카이브 되어 있네요. 미리 캠퍼스로 그 다음에 뭐 패들렛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업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업을 개발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넣고 그다음에 연수 자료라든지 경기도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가 어떻게 이제 자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본인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국어과에서 지금 1차 시에 선생님 영상 올리셔주고 활동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2차 시는 이렇게 2차 시 그 다음에 뭐 한문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이렇게 선생님 형성평가 넣으시고 클릭하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그 URL을 넣으셔서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다 개발을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만들어가는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마 하고 계셔요. 지금 다들 하고 계실 텐데 그것을 그냥 이런 플랫폼에 적용해서 넣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다 개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금 뭐 QR 코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오늘 지금 설명하는 PPT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거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어과라든지 영어, 수학 가능한 한 모든 교과가 참여하려고 했어요. 구, 영, 수, 과, 그다음에 사, 회 이렇게. 여기 예체능은 있진 않지만 국영수가 사 이렇게 해서 모든 교과가 그래도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교과서를 개발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걸 가지고 또 연구 수업 하시잖아요. 이제 매년. 그래서 연구 수업 연구를 할 때 개발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활용하여 수업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어과, 수학과, 영어과, 과학과에서도 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개발하신 것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실까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네. 예, 일산 대중고등학교 유진입니다. 네. 거기 아까 보니까 크롬북하고 태블릿을 혼용해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한 가지로 안 하시고 네. 서로 용도를 뭐 다르게 하는 겁니까? 연결이요? 용도를 아, 달리하고 용도를요? 달리하고자 그렇게 구입하신 거예요? 한 가지로 안 네네. 하시고. 원래는 크롬북만을 하려 했는데 크롬북에서는 앱 같은 게 까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크롬북을 한 이유는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키보드를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구글을 사용하는데 이게 구글과 가장 적합해요. 크롬북이. 그래서 저희 크롬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양한 앱을 사용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계셨던 거죠. 그 선생님께서 이거를 앱을 깔기가 불편하니 이제 태블릿을 말씀을 하셔서 그럼 태블릿을 60대를 또 이제 두 번째 2000년도에는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둘 다 가지고 있으면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제가 이 선도학교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이 교과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우선은 문화를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물론 할 수 있어요. 결과 보고서 하고 몇 분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것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교과서를 개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저희는 지금 크롬북 같은 경우는 거의 경쟁을 하다시피 예약을 하셔야지 될 정도로 많은 선생님들이 예약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2년 동안, 근데 사실 2년이라고 하지만 첫 해에는 크롬북이 없었어요. 크롬북이 너무 수량이 적어서 그때는 그 모든 기기들이 대란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첫 해에는 거의 못했고 거의 기기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데 1년을 보낸 것 같고 2년째에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용하고 개발하고 그랬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연수를 하게 된 이유는 제게 여기 저는 김보람이라고 요게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게 제가 만든 온통 교과서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공모전에 제가 지원을 했어요. 이왕 만든 김에 아깝다 공모전에 내자 해가지고 공모전에 냈거든요. 근데 그 공모전에 낸 게 이제 상을 받게 되어서 제가 지금 연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공모전 같은 경우는 공문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수시로 어디를 보셔야지 되냐면 여기 좀 작나요?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 선도학교 네이버 밴드 많은 선생님들이 요거를 아마 참여를 하셨을 텐데 혹시 안 한 선생님들은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도학교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시면 여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라고 있는 요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면 다양한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수업을 지금 3년째잖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거기에다가 본인의 노하우들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밴드 꼭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지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지사항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 공모전도 이렇게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서 공모전에도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어떻게 교과서를 개발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구축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노하우들을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것을 이제는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장점이라고 해서 저는 이것을 교과서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췄어요. 그래서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 교과서의 장점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교과서를 개발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까 하다가 저는 생명과학입니다, 전공이. 그래서 실생활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저하고 아마 교과가 같은 선생님들이 거의 지금 많이 참석을 안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교과에 좀 특화되어 있긴 합니다. 지금 이게 저희 교과서 개발과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께서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선생님들이 개발을 하실 때 이런 단원에서 개발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교과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연수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제 교과에 좀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고등이다 보니까 교과 위주로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단원을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라고 질병과 방어작용에 대한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물론 다 아시겠지만 현재 코로나19로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실생활과 연관성을 가장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현 시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제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학생들이 활동지를 볼 수 있도록 했고요. 물론 학생들한테 활동지를 나눠줬어요. 이게 지금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온라인 상에서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저희도 현재 학교에서 크롬북을 집으로 애들이 들고 가지 않고 학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등교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온라인에서도 물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학생들이 이제 디버 사업도 그렇고 학생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수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블릿으로 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총 4차 시를 말씀드릴 거예요. 4차 시가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는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1차 시부터 총 4차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개발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과에서 함께 적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차 시에서는 제가 이렇게 활동 영상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활동 영상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 영상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수업을 한 건 아니에요. 수업을 할 때는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거나 이것만 보고 와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올린 이유는 혹시 이제 그때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는 브랜디드 러닝 방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학습자의 또 온라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또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복습을 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 영상을 넣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현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못 듣는 수업 결손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넣었습니다. 영상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선택 읽기 자료를 넣었는데요. 이렇게 또 두 번째 장점은 다양한 읽기 자료 제공으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및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온콘의 교과서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클릭을 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지금 메리 멜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코로나19에 걸렸음에도 무증상이라는 사람이라는 사람 이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프지 않고 본인도 아픈 것도 몰라. 그런데 뭐 자가지나 키트를 했을 때 이 양성이 뜨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증상자인데, 이 무증상자가의 최초의 사람이 바로 메리 멜런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소개하는 그런 위키백과,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쓴 책도 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쓴 책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책의 내용, 읽기 자료를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책을 한번 속에서 읽어보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이런 책이 있다라는 거 소개도 할 겸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폭넓은 그런 자료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다음에 또 저는 그 학생들한테 이제 퍼니콘이라는 거를 나눠서 핸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때 뭐였냐면 1차시가 그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지금 바이러스들 있잖아요. 그런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본인이 표시를 해봐라, 한번 만들어봐라라고 했고, 그거를 만든 걸 사진을 찍어서 이런 패들렛에 올리라고 했어요. 그 패들렛에 올리면은 이렇게 올리면은 지금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올려라고 사진을 찍었고, 학번하고 어떻게 혁명을 적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제 친구들이 올린 것에 작품을 잘 표현한 거에는 별점을 달아보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또 하나, 이거를 하면은 또 장점이 바로 학습자의 흥미 유발을 할 수 있는, 저는 이걸 나눠줬지만 이거 말고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학생의 흥미 유발하는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학생 참여 수업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 달기라든지 칭찬 별점 달기 이런 걸로 긍정적인 정보 윤리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온콘 교과서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차 시에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병원체를 무력화시키는 항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병원체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 병원체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우리 몸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 항체가 무엇인지를 하는 거예요. 역시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렸고요. 여기 이제 수업을 못 들은 학생이나 복습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공했고, 그리고 이렇게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였어요. 이게 또 온코원 교과서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퀴즈를 올리면 학생들이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출하면 제가 그 학생들의 답변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뭐를 어려워하고 뭐에는 오답이 많고, 그리고 누구는 참여했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저는 그냥 아예 학생들 학교에 있을 때 이걸 틀어놔요. 누가 답변을 하고 있는 걸
를 틀어놔요. 그러면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이름이 안 들어가지니까. 그래서 참여를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면 교과서로 하게 되면은 또 종이를 나눠줘가지고 이걸 해봐라 다시 걷고 그거를 피드백하는 데서 교사가 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게 잘 맞는지 봐야 되고 채점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이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온콘 교과서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퀴즈의 답변을 통해서 학습자의 이해도를 바로 파악하고 피드백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습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온라인 교과서의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 질병과 방어작용을 단원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실생활과 바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연계를 한 예가 되겠어요. 이거는 제가 2021년도에 만든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자가진단 키트가 많이 활용화되지는 않았을 때예요. 지금 가격이 어떤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되게 비쌀 때는 8,000원이었고 인터넷으로 5,000원 정도에 이거를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게 우리 자가진단 키트가 바로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명상, 우리 지금 다 아시죠? 자가진단 키트 하는 방법 영상을 올렸고 요거를 한번 작성을 봐라 라고 했어요. 역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다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또 학생들은 지면을 또 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해서 나눠주면서 제가 이제 답은 봐야 되니까 작성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번하고 성명을 적고 그다음에 본인의 실험한 거. 실험했다는 것은 아까 그 자가진단 거기에 테스트 컨트롤 해가지고 이제 또 컨트롤이 하나가 나와야지 음성이 되는 거고 이제 하나 여기 테스트에 하나 더 나와서 두 줄이 나오게 되면은 양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하원항체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인이 어떤 결과가 나는지 그 결과에 대한 이유를 써라라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컨트롤을 한 이유를 써라라고 이렇게 했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우리 자가진단 하는 거 말고도 실생활에서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에 대한 이용한 사례 한번 찾아봐라라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에는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썼던 PPT 자료도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답도 이렇게 적었고 예로 뭐가 있냐면 바로 임신 여부 판단하는 임신 테스트기가 항원항체 반응 특이성을 가지고 한 거고 이거랑 원리가 되게 동일한 게 바로 자가진단 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실생활에 우리는 이미 쓰고 있어 너네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라고 이제 알려준 거죠. 아이고. 그래서 여기 바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의 교과서의 장점, 실생활을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바로 교과서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3차 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가장 많이 공을 들여서 만든 건데요. 다양한 사이트하고 앱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수업을 한 거예요. 온콘 교과서에도 제일 큰 장점이죠. 다양한 사이트를 활용한다는 거. 그래서 만든 걸 보여드리면 이제 3차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도대체 항체하고 항원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항체는 도대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항체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한 교과서적인 내용을 또 영상으로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OX 퀴즈를 통해서 잘 영상에 대해서 잘 숙지가 되었는지 를 알고 그다음 요거를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요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저희 제 교과 특화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항체를 만드는데 다양한 세포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백혈구들이죠. 백혈구들이 다양하게 쓰이게 되는데 걔네들이 얘가 이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거든요. 걔네들이 그냥 바로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인 반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걔네들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식세포 같은 경우는 세균을 이렇게 잡아가고 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잡아가고 와서 걔네들을 이제 보조 T 림프에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아까 영상에서 설명을 한 거였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뭘 하냐면 여기 플래시콘이라는 사이트인데 이게 무료 아이콘을 이용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아이콘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아이콘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콘들을 이용을 해서 대지세포 같은 경우는 항원을 나타내면서 죽이고 그다음에 그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식세포가 총 같은 통신변, 보초병 저격수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이콘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림프구의 역할에 따라서 본인이 아이콘으로 적합한 것을 하는 메타포라고 하죠. 메타포를 실시해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건 전쟁에 거의 이제 그 지금 나타낸 거 예시를 전쟁에서 우리 몸에 그러니까 그 적군이 항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세균이죠. 적군이 세균이라고 생각하고 걔를 죽이는 다양한 총으로도 죽일 수 있고 대포로도 죽일 수도 있고 포획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 죽이는 그 방법과 역할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된 겁니다. 얘들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시를 주고 여기에 대해 이런 식으로 메타포를 실시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넣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학생들이 만들 거잖아요. 학생들이 만들면 그 댓글을 달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봐야 되나 보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라고 해서 칭찬 댓글. 그래서 가장 역할극을 잘 비유한 친구한테 칭찬 댓글을 달아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칭찬 댓글을 다는 것을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공부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가 그 항원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이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대식세포 얘네들을 이제 백혈구들이요. 얘들이 이제 그 공부를 이기는 것들로 이렇게 최근 공부를 잡기 위해서 항체를 꼭 공부라는 것을 잡기 위해 이거 공부를 항체라고 표현하고 이제 그 책을 형질세포가 이제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잡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라고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전 병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병이라고 했을 때 이제 병원은 질병을 항원으로 생각하고 병에 걸렸을 때 찾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타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서 서로 뭐가 일어나게 했냐면 학습자 간의 네트워킹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였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외에도 선생님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인 수업을 이미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냥 그 50 교과서에 바로 녹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차 시가 되겠는데요. 요 4차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항체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기억세포라는 것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만들게 되는데 아까 여기에서도 이제 기억세포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기억세포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세포를 배우게 되는데 이 기억세포를 같이 기억을 하게 해주는 인위적으로 기억을 하게 해주는 게 바로 백신이 되는데 예방주사죠. 백신이 되겠는데 이 백신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백신이 무엇인가를 여기 알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알기 전에 뭐 했냐면 지금 그 당시 그러니까 2021년도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어요. 물론 지금도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코로나 백신 맞아도 괜찮을까라는 영상을 보고 본인들이 젠보드
젠보드에서 이제 이 젠보드를 이용하면 본인의 세양을 그냥 다양하게 적을 수가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여기다 적고 그다음에 11번부터 20번 너무 학생들이 많으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번호별로 나눠가지고 적어라 라고 했는데 백신 접종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백신 접종을 아직 이때는 학생들이 많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할 경우에는 빨간색 스티커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뭐 적는 거죠. 나는 백신 접종을 할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백신 접종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 뭐그 막상 항원이 들어왔을 때를 빨리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그래서 백신 뭐 이런 식으로 접종을 하는 이유, 함하고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나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파란색을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러면은 학생들별로 그때 백신을 많이 맞을지 맞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했고 그래서 토의도 할 수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는 지금 온라인에서 더욱 편하게 의견을 제시한다는 장점, 선생님들 이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막상 학생들이 저한테 막 다가오는 학생들은 이제 일부 학생들이 다가오지 모두 다 다가오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채팅창에다 글 쓰는 거를 더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저한테 더 쉽게 말을 걸고 그리고 참여 안 했던 학교 등교 수업에서는 막 자신의 의견을 막 얘기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온라인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 세대 애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말수가 적었던 애들도 채팅으로는 의사소통도 익숙하게 하고 편안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정말 온코잉 활용 교과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 같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이용하면 모든 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이렇게 1번부터 10번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뭐 10번 학생들까지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임승차하지 않고 어떻게든 본인의 의견을 하고 참석하고 그래서 본이 이게 무임승차하는 학생들도 없고 조는 학생들도 없어요. 저희 학교가 선생님들이 왜 많은 선생님들이 코런북을 활용하시냐면 조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의 수업을 하시는 것보다 이걸 들고 가면 우선은 받고 너무 좋아. 그래서 애들이 받고 이걸 여는 것부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열어서 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크롬북으로 다른 곳에 못 들어가게 다 막혀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본인이 교과서만 볼 수 있으면서 이제 물론 인터넷은 되는데 선생님이 다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아이디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학교 아이디로만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선생님들께서 쉬는 틈이 없죠. 이런 거를 하면 학생들이 작성을 해야 되고 퀴즈를 풀어야 되고 하니까 다른 걸로 놀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즐겁게 또 수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롬북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나서 백신이 도대체 무엇인가? 백신을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백신에 대해서 천연두의 우두법을 개발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영상을 올렸지만 역시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좀 어려웠어요. 이거는 어려워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사차시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거 사차 시간에 못 끝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원하는 학생들한테 하라고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예시가 여기 없나요? 그 백신의 종류 되게 지금 우리가 백신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도대체 집단 면역이 무엇인지 조사를 한번 해봐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인포그래픽으로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이러스는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지금도 있고 메르스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예요. 하나의 종류예요. 그다음에 사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얘들의 비슷한 점과 그다음에 차이점을 비교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인포그래프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시대적으로 이렇게 인포그래프를 해도 되니 이제 꼭 그 백신의 종류와 집단 면역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 방법은 이렇게 하고 평가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내는 학생들은 생기부에 적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생기부에 적어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선택 읽기 자료로 해가지고 역시 요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만 하고 학생들이 책을 읽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독서에 기록을 해주고 또 이런 생기부에 과세특에 이런 독서를 총균세라는 독서를 읽고 현재의 질병을 재해석해 함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총균세가 도대체 무엇인지 앞에서 메리 멀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준 것처럼 총균세에 대해서 이 총균세가 역사를 질병으로 본 거거든요. 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이유는 질병 때문이야 라고 하는 책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요 책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책에 대한 영상 요거는 설민석 선생님께서 요 책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게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요 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요거를 책을 한번 읽어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읽기 자료, 영상 제공으로 학생 개인별, 수준별 학습이 죄송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4차 시료까지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크게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읽기 자료, 영상 제공으로 학생 개인별, 수준별 학습이 일어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또 안내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의 선생님의 선별 능력을 또 키워줄 수 있다는 것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엄청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 중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돼라고 알려주면 학생들이 그걸 또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유익한 정보를 얻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아는 것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총 4차 시를 소개를 했고요. 이 4차 시에 대해서 그 공모전에 냈더니 이제 또 좋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ICT 연계 교육 서비스 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이 ICT 연계 교육 서비스 있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구글에 되게 익숙해져 계셨어요. 구글 사이트를 사용했지만 만약에 구글에 익숙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구글을 익히는데 또 선생님들이 또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요거예요. 요거 있다. 요건데
제가 링크를 여기도 제가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에서 요거를 이따에 대해서 캐리스에서 아마 연수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캐리스에서 2021년도에 만든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거는 에듀넷, 지금 에듀넷을 통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에듀넷이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에듀넷으로 로그인을 해보세요. 로그인을 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과학이야. 그럼 생명과학이라고 하면 치잖아요. 그러면 생명과학과 관련된 선생님들이 개발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개발은 교사 지원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사 지원단에서 2021년도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2021년도. 왜냐면 아직 있다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서는 이렇게 했고 중등은 평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아까 중등은 평가에 대해서만 이거를 했고 근데 이제 2021년도에 있다가 만들어지면서 중등 선생님들도 아까 5개 교사학습 그 교사수 유형에 따라서 또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만드셨거든요. 그럼 제가 만든 것도 여기다 올려놨어요. 네, 보관하기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만든 것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역할극으로 알아보기, 그 다음에 뭐 자가진단 실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올려놨는데 여기 이거를 하면은 선생님들이 다 여기 이따에다가 이렇게 본인의 자료를 업로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 하시고 걔네들을 뭐 할 수 있냐면 팔로우 할 수 있어요. 이제 팔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이 여기다 올리셨어요. 그리고 나고 그 선생님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온콘 선도학교 그 결과 보고서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올려고 결과 보고서를 거기서 받으시는 거 여기서 받으셔서 그래서 저기 결과 보고서에 쓰셔도 되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그 이름만 쓰면 근데 물론 이름을 쓰려면 개발할 때 거기다가 샵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쓰셔야지 이렇게 검색이 상세 조건에서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만드신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저는 지금 생명과학에 특화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다양한 교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교과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만드셨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온콘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막막하시다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시다면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셔서 한번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을 플랫폼을 만드셨는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아마 개발을 여기서 이런 앱을 사용했구나 이런 사이트를 되게 다양한 사이트를 사용하셨어요. 이런 사이트를 사용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따로 들어가셔서 활용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자료를 올리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보면 평가뿐만 아니라 평가를 하려면 사실 교수학습을 개발을 생각하고 평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한번 선생님들께서 내가 어느 교과에 어느 단어를 염두에 두고 계셔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보면 과학이야, 과학, 수학. 그러면은 이 수학이 나의 지금 뭐 어느 주제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주제와 비슷해. 이런 걸 한번 보셔요. 그래서
지금 제가 포트폴리오를 했는데 실험으로 들어가 볼게요. 실험에서 굉장히 다양한 앱들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초등 자료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위로, 중등, 그다음 고등이 제일 적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수능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개발하실 수 있는 여력이 또 없으시죠. 그러면 이런 앱들을 사용한 거예요. 지금 실험 같은 경우에 앱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런 앱이 어떻게 설치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 영상을 만드셨어요. 그다음에 뭐 구글 어스를 활용하신 것 같아요. 구글 어스 같은 거. 이거는 패들렛을 사용하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다 앱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사이트를 사용하셨고 쭉 보시면서 이제 같은 교과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사용하셨는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쭉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제가 한 건데 이거는 지금 큐버라는 그 3D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VR이 AR을 이용한 앱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앱을 또 활용을 하고 쭉 보시면서 한번 이번 달에는 이제 어떤 선생님들과 지금 여기 보니까 성암국제무역고 선생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그 한 5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끼리만 모여서 교원학습 때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런 거 개발을 하시면 이제 12월 달에 개발 그 보고서 내는데 얘는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과 2021년도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많이 하면서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게 필요하고 미래 교육에는 미래 우리 학교에서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 이걸 좀 써야 되는 거 아닐까에 대해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등교 수업을 하면 이거는 필요 없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활용한 교과서를 이번에 한 3차시 정도 만들어 보시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가장 맞는 단원에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한번 이용해 보시면서 매년 좀 더 업그레이드된 교과서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스말로그라고 했는데 이제 스마트와 아날로그를 합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어가 되겠는데요. 스마트처럼 자기주도 학습 흥미, 그다음 풍부한 자료, 정보 기술 활동 이런 것들을 이용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만드시고 아날로그에서는 정서적 교감과 그다음에 아날로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문제풀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풀이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퀴즈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은 좀 수학 같은 그런 문제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면으로 종이를 나눠줘서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점을 잘 활용한 스말로그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에서 지금 이제 이건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학생들한테 단말기를 나눠줘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 에듀테크 활용 교육 지원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 학교가 여기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죠. 그래서 2022년도 서울 중등교육에서도 에듀테크 기반의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선도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온라인 시스템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대면 교육 상황에서 에듀테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얻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 선도학교를 통해서 그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야와 값진 경험을 한 그런 2년 해가 되었었는데요.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해가 되었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너무 빨리 끝나버렸죠. 그래서 제가 영상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아까 다 못 보여드렸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좀 질문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요. 좀 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네. 아까 그 단가는 한 어느 정도 가격에 구입을 하셨나요? 이거는 크롬북하고. 네, 네. 선도학교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기기 구매에 대해서 아마 연수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거는 그 165대 이상을 꼭 사야 됐었어요. 그쵸? 선생님들 지금 어떻게 그래서 나왔나요? 가격에 맞춰서 그런 거 한 네,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165대를 꼭 사야 되면 한 기기당 45만 원이었어요.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크롬북을 그 가격에 살 수가 네. 있나요? 크롬북 45만 원짜리가 있고 음, 그다음에 태블릿 같은 경우는 삼성 거 라이트 6를 네. 46만 원에 살 수 있었어요. 네. 네. 그럼 교실에 그 공유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서라벌 고등학교는? 네.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으로 AP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데 애들이 휴대폰을 이제 막 남용을 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저희는 휴대폰을 걷어요. 얻는다고요? 네. 아, 그 거두면 애들 불만이 없습니까? 그,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의뢰, 저희 학교가 걷는다라고 알고 오기도 하고, 네,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네네. 물론 학생들은 싫어하겠지만, 이제 잘 설득을 하죠. 이게 사실 통계적으로 바로 휴대폰이 옆에 있으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얘기를 하면서 네, 네. 크롬북보다 태블릿이 더 유용하지 않나요? 크롬북 사는 거 태블릿은 장기적으로 더 모든 기기는 6년이 저는 생각이 6년 쓰면은 거의 끝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이 태블릿도 뭐 어, 활용하는데 좋은데 저희가 왜 크롬북을 했냐면 어, 그 키보드 때문이에요. 키보드. 그 키보드를 치면서 학생들 지금 퀴즈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키보드가 있어야 돼. 태블릿은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태블릿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키보드로 하는 게 더 자판을 하는 게 더 문서 작성에 좋잖아요. 그래서 그 크롬북을 한 이유고 그리고 크롬북을 한 이유는 저희가 남학교잖아요. 굉장히 애들이 험합니다. 그래서 이 크롬북이 떨어져도 깨지지가 않아요. 근데 태블릿이 한번 떨어지면 거의 새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AS를 받으면 거의 새로 산 값이 나와요. 그래서 태블릿을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태블릿하고 지금 크롬북하고 두 개를 다 준비를 되어 있잖아요. 크롬북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으세요, 선생님들이. 태블릿보다. 저기 은미 선생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근데 초등은 크롬북보다 태블릿을 더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진 찍는 것도 활동이 많대요. 초등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막상 쓰는 것보다. 그래서 초등에서는 태블릿을 선호하시고 이제 올라갈수록 중고등학교 갈수록 네, 크롬북을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하지 않은 게 이제 돈이 한정적이잖아요. 45만 원. 거기다가 키보드까지 사기에는 돈이 모자라요.
근데 저희는 충전장까지 나머지 비용을 다 충전장에 쓴 거예요. 충전장이 한 대에 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는 그게 모자라서 학교 운영비를 썼습니다. 혹시 저렴한 컴퓨터를 사용하셔도 괜찮죠. 45만 원짜리 노트북인 걸까요? 그리고 크롬북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 아이디만 들어가서 접속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은 그게 불가하잖아요. 근데 크롬북은 본인 계정 아이디로는 아예 접촉이 안 돼요. 들어가지가 못해요. 그래서 크롬북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마 뭐 근데 또 크롬북의 단점? 단점 같은 경우는 컴퓨터보다는 뭐 한글 사용이라든지 한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잘 뭐 이런 거 한글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게 또 단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다 구글에서 구글 덕스라든지 구글 문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질문 하나만 있으실까요?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네. 네네. 이게 보니까 이게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젠보드나 뭐 네. 패들렛 네. 그리고 뭐 구글 클래스룸 같은 걸 활용해서 하시던데 네. 그런 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을 편집하려고 그러면 네.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게 또 필요할 텐데 네.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뭐 어떻게 활용해서 쓰시는지 특별히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앱이 있는 선도학교 게 있어요. 네, 네. 지금 선도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닥줌도 안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닥줌을 그 선도학교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드실 때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데 또 비용이 드니 그래서 선도학교한테 이런 닥줌 영상 편집을 할 수 있고 녹화를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보시고 연수도 며칠 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셔도 됐고 그다음에 저희는 2021년도, 2020년도 하면서 요것도 그러니까 어도비 요거를 깔 수 있는 걸 다 줬어요. 2022년도는 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포토샵이라든지 뭐 일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학교에 10명 아이디를 넣으면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KDS에서 안내를 하시고 계셨네요. 어도비 클라우드 라이선스 발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충분히 다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한 것들을 동영상으로 만든 게 바로 이거거든요. 저기 손을 드셨어요. 잠시만요. 임상선 선생님께서 네. 예, 저쪽 쪽지로 보내드렸는데 그거 못 네. 보셨나 해서요. 네. 저희 학교는 구글 클래 아이디를 발급해서 전 교생 활용하고 있는데 크롬북을 활용하면 다른 앱들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할 수 있나요? 네,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앱을 사용하는 거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 원하는 앱만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롬북을 열자마자 원하는 앱이 딱 나올 수도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크롬북의 장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영상을 보실게요.
개발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교원학습 공동체를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글 사이트에서 이렇게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제가 여기 지금 활용 콘텐츠들 이렇게 적어놨는데 결과 보고서에 이런 어떤 것을 활용하였는지 이런 것도 적는 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시면서 이제 체크를 하면서 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을 했고 이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크롬북을 예약을 해야 되겠죠? 하시면 다음 페이지부터 번호 넘어가면서 정답 나오는 거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활동 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저는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선무 벌써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하면 실제로 아까 선생님과 이렇게 돌려보고 했던 것처럼 할 수 있고 선생님이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기기 활용을 더 대회에서도 하고 동아리에서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라불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현 시대와 연계된 주제 중심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1인 일기예기를 학생들한테 이제 경험할 수 있는 학습을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학습자의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을 했고, 그리고 거점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이
사진이나 동영상의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맞아요. 저작권 문제가 계속 걸리는데,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그 선생님들이 다 보면은 동영상을 만드셨잖아요. 본인이 동영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사이트를 이용한 이유가 이용한 이유가 뭐냐면, URL을 연결을 하면,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이런 이거는 다 만들었고 이런 URL을 넣잖아요. 이거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결국은 얘를 누르면은 유튜브가로 보게 되는 거니까, 유튜브로 가서 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다운받아, 유튜브에서 얘를 다운받아서 여기다 넣는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으려면 유튜브 그 URL을 타고 갈 수 있게 하면 저작권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운받아서 나한테 넣는다? 그거는 저작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구글 사이트를 이용한 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했냐면, 만드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질문도 말씀 안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3, 4자시 일주일분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선생님들이 요거 하는데 지금 이게 먼저 선생님 공유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라고 설명하고 이런 거 어떻게 서로, 요게 뭐냐면 서로 만든 것들을 피드백하는 거예요. 요렇게 만드는 것을 선생님들끼리 방학 때 만드셨고, 요거는 1학기 때 연수를 한 거였고, 1학기 때 거의 7월이죠. 7월까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수를 못 하다가 7월까지 연수를 했고, 방학 동안에 만들어서 뭐 개학하자마자 바로 선생님이 만드신 것들을 공유하면서 피드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만들게 된 거예요. 요거 아까 구글 요거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방학 때 2학기 때 적응할 것들을 만드셨으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수업할 때 다 거의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온라인 수업할 때 거의 다 녹화를 해서 영상 이런 거 이미 갖고 있어서 그렇게 이걸 만드는 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를 만드는 건데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할까를 1학기 때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거의 저희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과 개인차가 있겠지만 방학 때 2학기 때 적용할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걸린지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장점은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셨다는 게 장점이에요. 다른 선도학교에 비해 다른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한두 분의 선생님, 특히 이 선생님들이시겠죠. 지금 이 선도학교 담당자분들께서 거의 주도적으로 만드셨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만드셨다는 게, 못해도 다양한 선생님들이 만들면서 이 문화를 형성하려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